멍멍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먼드 창 일반화학 11판의 6장 열화학의 연습 문제풀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6.16번의 열역학 제1법칙부터 6.38번의 열계량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끝날 것 같은 영상이니까 그러기 위해 다른 얘기들은 각설하고요. 바로 6.16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6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16번에서는요. 일정 온도에서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있었는데 그 어떤 기체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체에 대해서 팽창하고 있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26.7ml였는데 얘가 팽창하게 됨으로써 89.3ml로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금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행한 일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기 전에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연력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일정 온도가 있다라고 한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주어진 열이 없다라는 거, 방출되는 열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뺏긴 열도 없고 준 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정하다라는 거, 제로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델타 Q에 대해서는 일단 제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체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즉슨 얘네들에 대해서 부피 변화량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89.3 빼기 26.7m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가 지금 밀리리터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예전이라고 하기 좀 웃기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101.3 줄이 1 atm 곱하기 리터 이러한 단위 환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압력에 대한 단위는 ATM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압력을 얘기해보게 된다면 리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6.16번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피에 대한 단위를 보시게 되면 밀리리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줄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리터로 환산해야 될 거라는 거를 어림지작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89.3에다가 26.7 그를 일단 빼보게 되면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은 62.6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62.6ml지만은 이 친구를 만약에 리터로 환산하게 된다라면은 여기다가 그냥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될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만약 계산하게 된다라면은 0.066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수로 표현하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델타 Q에다가 델타 V는 구했어요. 이거를 토대로 가가지고 한번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주어진 건 어떤 거냐면요. A번 기체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예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행한 일에 대해서 구라고 돼 있는데 진공이라고 한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얘가 압력이 제로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기체에 대한 압력이 제로라는 거. 그래서 P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에너지 델타 U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연력학 그 제1법칙에서 이건 보셨을 거예요. U라는 것은 열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에너지는 열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각각마다 이제 변화량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변화량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델타 U는 델타 Q 플러스 델타 W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델타 Q랑 그 다음에 델타 W를 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 중에서 일정 온도라고 했다라는 것은 즉 델타 Q는 0이라고 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U는 델타 Q 플러스 델타 W에서 Q는 빠진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지금 6.16번에서는요 우리가 델타 그 행한이를 구할 때는요 델타 W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W는 네, 델타 U는요 델타 W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델타 W는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델타 W는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마이너스 P 델타 W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P는 0이에요. P가 0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둘이 다 곱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또 제로가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A번 같은 경우에는요. 진공 상태에서 이 기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값을 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0 줄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일단 A번 같은 경우에는 제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번에 2번을 보게 될 때 B번을 보게 될 텐데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압력이 주어져 있어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제대로 압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일정한 압력, 일정한 압력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 atm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1.5 atm이다. 그 말은즉슨 지금 마이너스 t 델타 w에서 이때 p의 값이 1.5 atm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때 행한 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atm에다가 곱하기 0.0626 리터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얼마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0.0939 atm 리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6.16번 같은 경우선요 행한 일을 줄에 대한 단위로 계산을 하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단위 환산으로 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줄로 바꾸기 위해서 101.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1.3을 곱해 보시게 되면요.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9.51207 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유효 숫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뭐 마침 두 자리로 돼 있으니까 두 자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만약에 두 자리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유효 숫자는요 마이너스 9.5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9.5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C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번 같은 경우서는요 어, 이때는 압력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2.8이래요. 일정한 압력. 이때는 2.8이라고 돼 있습니다. 2.8 atm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즉슨 이때 당시에 이제 행한 일에 대해서 구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p 델타 w에서 델타 v에서 p가 이번에는 1.5가 아니라 2.8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8 atm에다가 곱하기 0.0626 리터를 해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일단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0.17528 atm 곱하기 리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당연히 줄로 단위 환산을 해야 될 거예요. 줄로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01.3을 곱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친구도 계산기를 만약에 두들겨 보시게 된다라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17.755864 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도 만약에 유효 숫자 두 자리로 만약에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면은요, 그냥 두 자리까지 다 번홀림을 시키게 되면은 약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8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6절 16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A번은 0줄이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일 때는요, 행한 일은 0줄이 되고요. 만약에 압력이 1.5 atm일 경우에는요, 그때는 행한 일이 마이너스 9.5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이 2.8일 때 10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이 마이너스 18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16번 같은 경우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18번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18번에서는요, 우리가 연력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일단 6.18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요. 일단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압축을 하는데 행한 일이, 이때 한 일이 74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압축을 했을 때 74줄을 썼고요. 그때 그 결과, 열이 주위에
26줄만큼 가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에너지의 변화, 델타 U는 얼마가 되느냐 묻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델타 U라는 것은 델타 Q 플러스 델타 W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델타 Q와 델타 W를 찾으면 되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열이 주위에 26줄만큼 가해졌다라는 거.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개에서 주위로 지금 에너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에너지를 잃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열이 주위에 26줄만큼 가해졌다라는 말은요. 개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에너지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게 되느냐? 델타 Q라는 것은 마이너스 26줄만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이제 압축을 통해 가가지고 74 줄만큼 됐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압축이 됐다라고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부피 변화에 대해서 델타 V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지 않을까 해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델타 W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P 델타 V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델타 V가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이 음의 값을 갖고 있는 델타 V와 그리고 마이너스 P를 곱하게 된다면은 얘들은 결국에는 플러스의 값을 갖게 될 거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따라서 결국에는 저기 지금 어떤 기체가 압축해서 행한 일인 74주를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델타 W가 플러스 74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Q 플러스 델타 W를 하게 된다. 그 말은 x는 얼마가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26줄에다가 더하기 74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74 빼기 26 계산하시게 되면은 48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18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정답은 48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20번 같은 경우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1.0몰이 이제 1.0 atm에서 100도씨에서 기화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를만 보게 된다면 문제를 생각보다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보시게 된다면요. 일단은 액체 상태인 물에서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에 물에 대한 부피를 좀 보게 된다면요. 얘는 수증기와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양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매우 작은 양이라는 거.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6.20번에서 기화를 했다라는 얘기는요. 처음에 물은요. 액체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이 친구가 가열을 하게 됨으로써 기체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후에 대한 이제 부피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됐을 거예요. 전이 있었었고 후라는 상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델타 V에 대해서 부피에 대한 변화량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들은 기체에 대한 부피에다가 액체일 때의 부피 이 친구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때 액체에 대한 부피가 매우 작은 양이어 가지고 수증기랑 비교했을 때 무시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 기체에 대한 부피에다가 기체에 대한 부피와 액체에 대한 부피를 빼게 되면요. 결국에는 기체에 대한 부피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델타의 V라는 건요. 결국엔 기체의 부피랑 같다라는 거, 유사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하려면요. 6.20번 같은 경우서는요. 행한 일을 어떻게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한 일을 계산하려는 건데 행한 일을 계산하려고 한다면요. 뭐 델타 W를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델타 W를 알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델타 W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마이너스 P 델타 V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이 델타 V라는 것이 기체일 때의 부피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요, 마이너스 P 곱하기 기체 상태일 때의 부피랑 곱하는 게 똑같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기체에 대한 부피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PV는 nRT. 이때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P분의 nRT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대입을 각각 다 해보시게 되면요, 이때에 대해서 P를 얘기해보게 되면은 1기압, 그쵸? 1기압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을 보시게 된다면은 1몰. 그 다음에 이때 R 같은 기체상수 R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는 뭐 8.314 줄로 써보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일단 이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0.08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대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서는 100도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온도는요, 섭씨를 쓰면 안 돼요, 그쵸? 켈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73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373.15 켈빈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얘를 만약에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해 보게 된다면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기체에 대한 부피는요, 이화를 전부 다 했었을 때 그때 수증기에 대한 부피는요 30.6233리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t 델타 v였지만은 그냥 결국에는 마이너스 t에다가 기체에 대한 부피를 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atm에다가 곱하기 30.6233 리터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위가 atm 곱하기 리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일을 줄에 대한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위 환산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101.3 줄 per atm 리터 이렇게 해서 단위 환산을 해가지고 줄에 대한 단위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된다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3002.14029 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가 이제 유효 숫자까지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유효 숫자는 한 두 자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효 숫자를 두 자리로 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20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의 3승 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했긴 했는데 얘는 좀 번거로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꼼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제가 하려다가 참은 게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V라는 것이 PB는 NRT에서 V는 P분의 NRT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여기에 P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마이너스 P 곱하기 P분의 NRT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이때 P랑 P는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이때 행한 일에 대해서 계산해 보게 될 때요,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NRT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R 같은 경우에서는 그 0.081도 있겠지만은 0.081 이러한 단위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atm 리터를 줄로 바꿔서 계산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였지 않을까 싶은데 8.314 줄 per 몰 켈빈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도 이것도 R 값이 해당하는 친구니까 얘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얘도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한번 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0 몰에다가 곱하기 8.314 줄 몰 켈빈 곱하기 이때 온도는 당연히 373.15 켈빈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온도는 켈빈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섭씨를 쓰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되면요, 3.314 곱하기
그 다음에 373.15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들도 비슷한 값을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102.3691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결국엔 또 이제 유효 숫자 두 자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두 자리니까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의 3줄이라는 거. 그래서 뭐 구체적인 값은 어느 풀시 좀 다르겠지만은 좀 뭐랄까 대충 계산한 것도 있을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유효 숫자를 정리해보게 된다면 똑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6.20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답을 골라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의 3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20번은 답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26번 같은 경우서는요, 다음 주어진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화질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질소를 만들게 되는 생성 반응식인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이때 이산화질소가 만약에 1.26 곱하기 10의 4승g만큼 만약에 생성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발생하는 열의 양, 그거를 킬로주로 한번 표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 이러한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때에 대한 생성열의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14.6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일단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몰에 일산화질소가 연소하게 됨으로써 이몰에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14.6kJ, 그러니까 114.6kJ만큼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나 여기서 퍼몰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1몰당 저만큼 발생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된다면요, 이러한 반응식이 진행하게 됐을 때 방출하게 되는 엔탈피를, 그러니까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엔탈피의 양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 이때가 114.6kJ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반응식을 진행해야지 마이너스 114.6kJ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말은 지금 그러니까 두 개의,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2몰이 생성될 때 마이너스 114.6kJ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그럼 만약에 이산화질소 1몰이 생성될 때는 얼마만큼 방출되느냐? 그걸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여기다 1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분의 114.6kJ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큼 방출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출한다는 얘기가 결국에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몰만큼,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1몰만큼 요만큼의 킬로줄이 방출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생성되는 지금 이산화질소 1.26 곱하기 10의 4승g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만약에 몰수로 따져보게 된다면 몇 몰이냐? 그걸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 이산화 질소에 대한 분자량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을 좀 계산해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뭐 각각 원자량들을 전부 다 더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질소의 원자량 약 14고요. 그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이 약 16이니까 더해서 32. 둘 다 더 더하면은 이산화질소에 대한 분자량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약 46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몰수로 변환을 해보게 된다면은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273.9130435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생성되는 이산화질소에 대한 몰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근데 1몰당 만들게 될 때 여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현재 만들어지게 되는 이산화질소의 몰수는 여만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6.26번 문제에서 방출하게 되는 열의 양을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273.9130435 여기다가 2분의 114.6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해당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방출하게 되는 열의 양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개 보시게 되면 얼마나 나오게 되느냐? 15,695.21739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제 만약에 이제 유효 숫자를 정리해 보게 된다면은 유효 숫자가 문제에서는 세 자리로 되어 있으니까 세 자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약 1.57 곱하기 10의 4승 kJ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26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발생하는 열의 양을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그에 대한 양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약 1.57 곱하기 10의 4승 kJ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26번의 정답은 6.26번의 정답은 1.57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28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28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만나게 됨으로써 두 개의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때에 대해서 생성 엔탈피를 보게 됐었을 때 마이너스 184.6kJ라는 것도 얘기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조건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때 수소기체가 3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기체가 3몰이 있는데 얘들을 반응했대요. 반응해가지고 HCl을 생성하게 됐었을 때 25도에다가 1기압의 조건에서 이때 행한일이 얼마고 그리고 델타 U는 얼마냐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행한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한일을 구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델타 W가 얼마나냐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수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반응 전에는 지금 현재 수소 기체가 3몰, 염소 기체가 3몰이 있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생성하게 되는 일단 HCl에 대한 그 몰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대 1대 2에 대한 반응식으로 이해해서 6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반응 전에는 3몰과 3몰이 있었었는데 걔들이 반응해서 총 또 6몰의 생성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마이너스 P 델타 V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V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6.28번에는 V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얘가 꼭 장난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V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 이산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V는 P분의 nRT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P 곱하기 델타 P분의 nRT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P분의 nR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상수는 고정값이에요. 상수니까 고정값이고 온도 지금 현재 고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고요. 압력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 지금 현재 바뀌게 되는 지금 그 변화 값을 보게 된다면 n밖에 변하지가 않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p 곱하기 p rt 그리고 델타 n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변하고 있는 거는 몰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P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약분돼가 가지고 사라지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일단 이 델타 n이 좀 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델타 n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 개 속 안에서 일어나는 델타 n은요.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반응 후일 때 몰수와 반응 전일 때에 대한 이 개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총 몰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델타 N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반응 후 같은 경우서는 일단 우리는 HCl밖에 남지 않아요. 그쵸? HCl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후는 6이에요. 그쵸? 6몰이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반응 전일 때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수소 기체가 현재 3몰이 있고요. 염소 기체가 3몰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반응 전에 대해서의 총 기체의 몰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3몰 플러스 3몰일 거예요. 그럼 총 6몰이 된다라는 거. 근데 6 마이너스 6 제로가 되겠죠?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지금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때는 제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행한 일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린 델타 U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델타 U는 얼마냐?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일정 온도니까 델타 Q도 없어요. 아니 그럼 델타 W도 없어요. 그럼 델타 U도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 엔탈피에 대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엔탈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은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델타 H라는 거, 그러니까 델타라고 말하기 전에 H라는 것은요, U 더하기 에너지 더하기 VB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변화량 값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VV인데 이때 우리 압력은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한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델타 H는요, 델타 U 플러스 P 곱하기 델타 V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데 지금 이 델타 V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현재 문제에 주어진 속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결국엔 델타 H가 델타 U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때 지금 현재 있는 델타 H에 대해서 이것만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델타 U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일단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지금 상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수소 기체 1몰과 염소 기체 1몰이 반응해서 2몰의 염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에 생성하게 되는 엔탈피를 보게 됐을 때 마이너스 184.6kJ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2몰의 염화수소가 생성될 때 그때 지금 델타 H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게 마이너스 184.6kJ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이너스 184.6kJ라고 한다는 건요, 184.6kJ를 방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생성되는 몰수는 총 얼마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된다면요, 3몰의 수소기체와 3몰의 염소기체가 만났다라는 거, 반응하게 됨으로써 6몰의 염화수소 기체가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2몰의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됐었을 때 그때 생성되는 엔탈피를 보게 된다면 이만큼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6몰의 HCl이 생성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3배만큼 됐다라는 환경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은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3배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델타 H는요, 184.6kJ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또 여기에서 이 해당 주어진 반응에서 조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델타 U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4.6kJ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계산기를 뚫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53.8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6.28번 해당 주어진 조건의 반응 속에서 델타 U에 대해서 계산해보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553.8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28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요, 일단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델타 W는 제로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델타 U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553.8kJ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6.28번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30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비열이랑 연료량에 대해서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6.32번에서는요, 은이 있습니다. 은이 있는데 이 친구가 현재 질량이 362g이 있대요.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은 조각의 연료량을 확인해 보니까 연료량이 85.7 줄 퍼 섭씨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때 은의 비열에 대해서 묻게 된다라면 얘는 얼마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분의 열이지 않을까 해요. 열량이라고 해야 되나? 열량? 이게 비열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단위를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줄 퍼 그램 퍼 섭씨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킬로줄 퍼 뭐 그램 퍼 섭씨라든가, 아니면은 뭐 줄 퍼 킬로그램 퍼 섭씨라든가, 뭐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뭐 열량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해당 뭐 주어진 질량을 뭐 1g이든 1kg이든 걔를 1도로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주어진 질량 속에서 얘를 1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그거 말하는 게 비열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대충 얼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연료량을 갖고 있어요. 연료량도 주어져 있고 질량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꼼수를 한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연료량에다가 그냥 질량을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은의 비열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은이 362g이 있어요. 이 친구를 1도 올리기 위해서는요 85.7 줄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친구를 만약에 나누게 된다면은 1g일 때, 은 1g일 때 1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362g에다가 85.7 줄 퍼 섭씨도, 이거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 말은 그럼 1g을 1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결국 이게 비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85.7 줄 퍼 섭씨도에다가 해당 은의 질량 362g을 나눠보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236 740 3315 줄 퍼 그램 섭씨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유효 숫자로 좀 정리해보고자 한다면요, 세 자리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약 0.237 줄 퍼 그램 섭씨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32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저 해당 은의 비열은 약 0.237 줄 퍼 그램 섭씨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은이 1g을, 은 1g이 있는데 그 친구를 1도 올리기 위해서요 0.237 줄만큼의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비열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6.28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0.237 줄 퍼 그램에다가 섭씨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6.32번 그쵸? 6.32번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3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3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은이 있습니다.
수온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366g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온도를 보니까 77.0도에서 12.0도로 내려갔대요. 그렇게 됐을 때 방출된 열량이 얼마냐라고 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온도 변화를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77도에서 12도로 떨어졌대요. 그 말은즉슨 일단 온도 변화량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12.0에다가 77.0, 그러니까 마이너스 65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온도의 변화량은 이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방출된 열량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이 은에 대해서, 아니 수온에 대해서 일단 비열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 그 뒤에 표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표 6.2, 그쵸? 표 6.2를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줄게요. 잠깐 한번 옆에다 한번 띄워줄 텐데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온 같은 경우서는 이 표를 보시게 될 때 비열이 얼마나 나뉘냐면요, 비열 같은 경우서는요 0.139 줄퍼 그람 섭씨도라는 거. 그러니까 수은 1g이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0.139 줄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수은은요 366g만큼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온도의 변화량을 보니까 마이너스 65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온도, 그러니까 1도의 온도 변화량을 주기 위해서 0.139의 줄만큼 필요해요.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저만큼의 온도 변화량을 갖기 위해서 열에 대한 값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요, 비열에다가 곱하기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단위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139 줄퍼 그람에다가 섭씨도인데 여기다가 그람을 곱한대요. 366g. 게다가 또요, 섭씨를 곱한대요. 또 마이너스 65도. 그렇게 되면은 온도 변화량이랑 질량을 다 곱하게 되면은 지금 비열에 되어 있는 단위 중에서 그람이랑 섭씨는 전부 다 약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줄만 남지 않을까 싶어요. 줄이라는 거는 에너지에 대한 단위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저 6.34번에 방출된 열량이 일단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계산해 보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어, 계산을 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306.81 줄이 나온다는 거. 그쵸? 마이너스 3306.81 줄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약에 킬로줄로 환산을 해보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3.30681 킬로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요, 얘는 지금 현재 방출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30681kJ만큼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34번에서는요, 방출되고 있는 열량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니까 그냥 양에 대한 값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6.34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3.30681kJ이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유효수자를 쓰고 싶다라면요, 그 유효수자 세 자리를 정리해 보면 되니까요. 반올림을 해서 약 3.31 kJ이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34번 같은 경우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라면 이 연력학에 대해서는 딱히 뭐 연력화학에 대해서는 연력학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단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연력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열화학이라든가 연력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특히 이런 비열이랑 연력량 이런 거 장난칠 때 단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단위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6.3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3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3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열용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일정 압력 열량계가 있대요. 그 열량계 안 속에서 제가 일단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여기 물 안에다가 알루미늄 금속 조각을 넣었대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서는 얘가 지금 12.1g을 넣었고요. 물 같은 경우서는 처음에는 23.4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23.4도를 갖고 있었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서는 12.1g에다가 게다가 온도가 처음에 81.7도였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물에 대해서 온도가 24.9도가 되었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열량계에 담긴 물의 양을 얼마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온도 변화량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랑 물도 있다라는 거.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열량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데 열량을 알려면은 그 비열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6.36번에는요 힌트 표 6.2를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비열을 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가 좀 써드릴게요. 표는 보여주지 않고 제가 한번 써줄 텐데 일단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서는요 알루미늄의 비열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얘는 0.900 줄 퍼 그람 섭씨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서는요 비열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요 얘는 4.184입니다. 4.184 줄 퍼 그람 섭씨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 물에 대해서 일단 물의 양 담긴 양 그걸 알기 이전에 일단 열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질량이랑 온도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 알루미늄부터 건드림으로써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뭐 할 건 뭐냐면요. 일단 알루미늄에 대해서 정보를 구함으로써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저 안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량이 이 안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열의 양은 얼마냐 그거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열량을 계산해보게 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81.7도를 갖고 있었던 알루미늄이 24.9도로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일단은 알루미늄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변화량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24.9도에다가 81.7도를 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6.8도 이만큼의 온도의 변화량을 갖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때에 대해서 알루미늄의 비열을 보게 되니까 0.900 줄 퍼 그람 섭씨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 1g일 때 알루미늄이 1g일 때 1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0.900 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재 지금 12.1g이 있고요. 온도는 이만큼 변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이 방출한 열에 대해서 계산해보자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된다면은 비열에다가 그리고 질량에다가 그리고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0.900 줄 퍼 그람에다가 섭씨도에다가 곱하기 12.1g 곱하기 마이너스 56.8도 이렇게 곱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618.552 줄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줄의 양을 보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나왔다라는 건요. 지금 알루미늄이 방출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알루미늄의 열이 저만큼 618.552만큼 방출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열,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누가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6.36번 같은 거는요, 연용량은 무시할 수 있어요. 연용량은 여기 열량계의 연용량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받느냐? 물만 받는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열에 618.52 줄만큼 방출한 거 누가 받게 되느냐? 얘가 물이 받는 열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618.52라는 거. 얘 갖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에 대한 정보를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2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2O에 대해서 이제 양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양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결국에 얘가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은 우리 물에 대해서 온도 변화를 얘기해 보게 되면요. 얘가 처음에 23.4도였어요. 23.4도일 때 내가 온도 요만큼의 열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 24.9도가 됐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에 대해서 온도 변화를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24.9에다가 23.4를 빼게 되면은 1.5도 이만큼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좀 계산해 보게 되면은 618.552 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물에 대한 비열 4.184 줄 퍼 그램 섭씨도에다가 이때 갖고 있는 물의 질량이 있을 건데 우린 모르니까 그걸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온도 변화랑 1.5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4.184에다가 M에다가 1.5를 곱했을 때 618.52 줄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M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M에 대한 값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M이라고 한다면은 어, M은 1.5에다가 4.184에다 분의 618.52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달리는 그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 두들겨서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98.5583174 g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98.553,174g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를 만약에 유효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뭐 원래는 뭐 우리 1.5가 있으니까 하긴 그냥 세 자리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자리로 유효 숫자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98.6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6.36번 같은 경우서는요. 저 물에 담긴 열량계에 담긴 물의 양은 얼마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약 98.6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값을 구하기가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때 알루미늄이랑 물에 대한 열량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다면은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36번 같은 경우서는요. 98.6g 이 답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3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3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3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38번은요, 열용량이 325 줄 퍼 35인 열량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 압력 열량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HCl이랑 KOH가 서로 지금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두 용액에 대해서 일단 스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HCl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지금 현재 0.900 몰농도에다가 부피 같은 경우서는 85.0ml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OH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동일한 농도에다가 동일한 부피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얘들이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H 플러스와 OH가 만나게 됨으로써 물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때 발생하게 되는 우리 엔탈피 같은 경우는 우린 그걸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중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요. 중화열이 마이너스 56.2 kJ per 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섞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때 당시 처음에 초기 온도 같은 경우서는요 모두 18.24도였대요. 그러니까 처음 온도는 18.24도 온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지금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최종 온도는 얼마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이 중화 반응을 토대로 해가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열은 얼마인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1몰당 반응, 그러니까 한 번 중화 반응이 진행할 때, 그러니까 서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각각 1몰이 반응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56.2kJ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HCl 0.900 몰농도에다가 85.0ml, KOH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농도인데 얘들 이만큼 있다라는 각각 또 그만큼의 동일한 몰수를 갖고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만큼의 중화 반응이 진행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러면 일단 여기 각각 용해들 안에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몇 몰이 있는지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맨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H 플러스와 OH의 마이너스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일단은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농도에다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부피는요 밀리리터가 아니에요. 반드시 리터로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몰농도 같은 경우서는요 몰농도의 M은요 단위를 보시게 되면요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반드시 리터로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일단 해보시게 되면요 0.900에다가 곱하기 8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0.085 리터를 하시든가 둘 중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0765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H 플러스도 해당하고요 OH 마이너스도 해당합니다. 둘 다 똑같이 0.0765몰만큼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0.0675몰만큼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1몰 할 때, 1몰 반응할 때, 진행할 때, 그때 생성하게 되는 열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마이너스 56이래요. 56.2kJ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0.0765란 말이에요. 그쵸?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0.076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6.2kJ에다가 곱하기 0.076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은 아니지. 마이너스 4.2993kJ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38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중화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열의 양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4.2993kJ만큼 방출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방출하는 열을 같은 경우서는 이제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연료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각각마다 일단 용액에 대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를 얘기해보게 될 때 일단 그 전에 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은 용액들의 밀도와 비열은 물과 같다라고 가정돼 있거든요.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은 용액들의 밀도가 물의 밀도와 같대요. 이때 물의 밀도는 얼마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까 싶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물의 밀도 간단하게 우리 1g이랑 밀리터랑 똑같다고 얘기해볼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혼합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때 혼합 용액은 지금 85ml와 85ml를 더했어요. 그쵸?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저 혼합 용액 속에 있는 그 부피를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170ml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근데 그 용액에 대한 밀도가 물에 대한 밀도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1ml가 1g이라는 거. 그럼 현재 지금 170ml 있는 혼합 용액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 몇 g이 된다? 170g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위 환산으로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요. 170ml에다가 곱하기 1g/ml 하게 되면은 약분돼서 g만 남게 되기 때문에 170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혼합용액 속에 그러니까 혼합용액의 질량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70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때 용액에 대한 비열을 얘기해 보게 될 때
얘는 물의 비율과 똑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한번 우리 표 6.2 돼 있는 걸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물의 비율 같은 경우서는 4.184 줄 퍼 그램 섭씨였었으니까 얘도 용액의 비율에 같이 해당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용액 지금 현재 질량을 보니까 107g이라고 했잖아요. 용액의 비율은 4.184 줄 퍼 그램 섭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때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게 된다면은 연용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용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4.184 줄에다가 그램 섭씨도에다가 170g을 곱해보게 되면은 g이라는 단위가 약분이 되게 됨으로써 줄 퍼 섭씨도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 줄 퍼 섭씨도라는 거는 결국은 그게 연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계산해보게 된다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711.28 줄 퍼 섭씨도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요 1도로 지금 현재 저 연용량 안에 들어있는 용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액 속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711.28 줄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발생한 열량이 지금 요만큼 돼 있다 했잖아요. 발생 열량이 요만큼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액에 대한 연령량이 요만큼 나와 있어요. 그쵸? 뭐 지금 줄이니까 이 친구를 잠깐 킬로줄로 잠깐만 바꿔볼게요. 킬로줄로 바꿔보게 된다면은 0.71128 킬로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랑 하게 되면은 뭐 온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계산한다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용액에 대한 연용량도 구했겠다. 지금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하게 되는 열도 확인하게 됐겠다. 그래서 4. 4.2993 4.2993에다가 킬로줄에다가 해당 연용량을 나누게 되면은 섭씨만 남으니까 여기 온도 변화량만 남게 되니까, 이때 온도 배량 같은 경우서는 최종 온도에다가 우리 처음 온도였던 18.24 하면은 최종 온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왜 이게 정답이 안 되는 이유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우리 이때 지금 특히 6.36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열량계의 연용량을 무시했었어요. 6.36번 같은 경우서는요. 열량계의 연용량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얘도 같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용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용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량계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얘까지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얘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의 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연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용액의 연용량뿐만 아니라 열량계의 연용량까지 다 생각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문제에서 총 열량계를, 그러니까 개의 해당 문제의 개의 연용량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얘는요. 혼합 용액의 연용량에다가 열량계의 연용량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생각보다 꽤 복잡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 6.38번에 주어져 있는 전체 연용량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혼합 용액의 연용량 71128kJ 퍼 섭씨에다가 열량계의 연용량, 그러니까 열량계의 연용량인 325니까 0.325 할게요. 0.325 kJ 퍼 섭씨.
얘를 전부 다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뭐 킬로줄 퍼 뭐 섭씨로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줄로 할래요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그냥 줄로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줄로 하고 싶다라면요 711.28 줄 퍼 섭씨에다가 325 줄 퍼 섭씨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계산하시게 된다라면은 1036.28 맞지? 줄 퍼 섭씨라는 거 얘기를 해보겠고요. 만약에 킬로줄로 얘기를 해본다라 한다면은 뭐 1. 여기 좀 숫자가 좀 기니까 1.03628 킬로줄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총 연용량, 개의 연용량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1036.28 줄 퍼 섭씨도라는 거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저 6.38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열량계를 보시게 된다면요. 여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상황에서 1도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요만큼의 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중화 반응을 토대로 해서 생성하게 된 열을 보시게 되면은 4.2993 kJ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2993 kJ이 있고 지금 그 전체 연료량을 보시게 된다면 몇 만큼 됐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열량에다가 연료량을 빼시게 된다면요. 나누게 된다면요. 1.03628 kJ per 섭씨도를 하게 된다면은 섭씨도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 섭씨는 뭐냐면은 온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계산기를 뚫겨서 계산해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냐? 4.148782182 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섭씨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만큼 현재 온도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디 온도가? 바로 여기 6.38에 있는 이 개에 대한 이 열량계 이 전부에 대해서 이 개에 대해서 온도가 지금 얼마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나중 온도에다가 그러니까 최종 온도에다가 처음 온도를 빼게 되면은 그게 4.148782182 섭씨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섭씨 온도라는 것이 이따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은 18.24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종 온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는 지금 이 중화 반응을 토대로 해서 최종 온도는 얼마가 됐냐라고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18.24 처음 온도에다가 증가한 양 4.148782182 얘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보게 된다면 최대 온도는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요. 22.3887818 대략적으로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약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정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6.38번 같은 경우서는요. 혼합용액의 최적 온도는요. 이렇게 22.3887818 섭씨라는 거 얘기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친구 숫자가 너무 길다. 유효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세 자리로 정리를 하게 돼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은 22.39 22.4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뭐 네 자리로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22.39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세 자리로 할게요. 저는요. 세 자리로 할 거니까 저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22.4도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38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최종 온도는요. 약 22.4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어려웠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열량계의 연료량을 무시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과 같이 열량계의 연료량도 포함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것도 마저 감안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6.38번
정답은 22.4도라는 거 하고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 연속 문제 풀이 파트 1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의 문제인 6.46번부터 6.6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습에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멍멍!